내 언니가 나를 헬리콥터에서 밀어버렸다. 그 순간 바람이 내 몸을 찢어발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이 죽음의 문턱처럼 번뜩였다. 하지만 그 밀치기 뒤에 숨겨진 진실, 내 남편과 언니의 500만 달러 보험 사기 계획을 알았을 때 내 피가 끓어올랐다. 나는 떨어지지 않았다. 살아남았고 이제 그들의 목숨을 노린다. 바람이 내 귀를 때리며 울부짖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멀어지며 나는 자유낙하의 공포 속에 몸을 맡겼다. 지은아, 미안해. 이게 내가 우리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야.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될 것 같았나? 내 몸이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서울의 야경이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다가왔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한강의 검은 물결, 그리고 그 모든 번쩍이는 성공의 상징이 나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기적처럼. 헬리콥터가 한강 상공을 날던 그날, 언니 지은과 남편 태주는 나를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다. 500만 달러, 한국 원화로 치면 60억 원 가까이 되는 돈. 우리 가족의 재벌급 사업체가 파산 직전이었고 그 돈이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선택했다. 내 인생이 그들의 탐욕에 짓밟히도록. 떨어지던 순간 나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다. 헬리콥터의 착륙 스키드에 매달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버텼다. 비명조차 지를 틈 없이 나는 스키드를 타고 미끄러지며 강물로 추락했다. 차가운 물이 내 폐를 채우려 했지만 수영으로 배운 본능이 나를 살렸다. 한강의 검은 물속에서 헤엄쳐 나와 가까운 제 방으로 기어올랐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분노로 변했다.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때 지옥이 시작될 터였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이 뒤집혀 있었다. 뉴스에서는 재벌가 딸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대서특필됐고 언니 지은은 눈물 흘리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생이 사라졌어요. 제발 지은이를 찾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척하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 나는 TV 화면 속 그녀를 보며 이를 갈았다. 가짜 눈물.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웃음이 보였다. 남편 태주는 더했다. 지은이는 우리 가족의 빛이었어요. 이 사고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손이 언니의 어깨를 감싸는 장면?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다. 우리는 결혼한 지 3년. 태주는 나의 대학 선배이자 가족 사업의 CEO였다. 그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밤늦게까지 일한 나를 안아주던 그 남자가 이제 내 목숨을 팔아넘겼다.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기적입니다. 골절은 없고 경미한 타박상뿐이에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실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충격이 큽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충격. 이건 충격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내 인생이 거짓으로 쌓여 있었음을. 아버지의 사업, 언니와의 자매애, 태준과의 사랑, 모든 게 무너진 순간. 퇴원 후 나는 은밀히 움직였다. 먼저 변호사를 고용했다. 보험회사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나는 실종자로 위장했다.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가짜 신분으로 작은 원룸에 숨어들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벗어나 종로의 좁은 골목으로. 거기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공정한 복수.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듯 나는 그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하지만 법 안에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첫 번째 타겟은 언니 지은. 그녀는 나보다 5살 많았고 항상 완벽한 언니였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녀. 나는 그림자였다. 사업을 물려받은 그녀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나를 이용했다.
나는 그녀의 비서를 가장에 접근했다. 가짜 이력서로 그녀의 회사에 들어가 매일 그녀의 일상을 지켜봤다. 그녀의 커피잔에 독은 넣지 않았다. 그런 저급한 방법은 아니다. 대신 그녀의 비밀을 파헤쳤다. 지은의 사무실 서랍에서 찾은 USB. 그 안에 태준과의 이메일 기록이 있었다. 오늘 밤 지은이를 헬리콥터에 태우고. 보험 서류는 다 준비됐어. 500만 달러. 우리 둘이 나눠. 태준의 메시지. 그리고 지은의 답. 미안하지만 그 애 없인 안 돼. 사업 살려야 해.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나를 그 애라고 불렀다. 인간이 아니라 도구로. 나는 복사본을 만들고 숨겼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서히 그들이 믿는 안정 속에서 무너뜨려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채 나는 속삭였다. 너희가 시작한 게임이야. 이제 내 차례. 며칠 후 나는 태준에게 연락했다. 익명 번호로. 사고에서 살아남았어. 하지만 아직 죽은 척할게. 왜냐면 내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의 전화가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웃었다. 내 아내. 그리고 내 연인도 침묵. 그 침묵이 그의 공포를 증명했다. 그로부터 나의 여정은 시작됐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맛있는 독이다. 한 모금씩 마시며 상대를 서서히 죽인다. 언니와 남편, 그들의 행복한 가짜 삶을 나는 산산조각 낼 것이다. 하지만 그 끝에 나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태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갈라졌다. 지은아. 아니. 어떻게. 살아. 그의 혼란이 내 가슴을 간지렸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살아남았어. 강물에 빠졌지만 헤엄쳐 나왔지? 내가 날 죽이려 한 그 강물에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건 오해야? 우린 그냥 비행 중이었어. 사고였어. 거짓말. 그의 변명은 이미 USB에 녹음된 증거 앞에 무너질 터였다. 나는 그를 자극하지 않았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할게. 하지만 내가 솔직히 털어놓으면 고려해볼 수 있어? 우리 셋이서 이야기하자. 그는 동의했다.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 그날 추락한 바로 그곳. 밤 10시. 달빛이 물결에 스며들던 강변 벤치.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후드를 쓰고 앉아 있었다. 얼굴을 가린 채 이태준아 내 목소리에 그는 멈칫했다. 너 정말 지은이구나.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발, 오해야. 나는 웃었다. 오해. 내가 언니와 500만 달러를 나누기로 한 그 오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USB를 흔들었다. 이게 다야? 내 이메일, 통화 기록, 보험 계약서. 모든 게. 그는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제발. 사업이 무너지면 다 끝이야. 내 아버지의 유산, 우리 가족. 너도 잃을 거라고.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 취급한 적 있나? 난 그냥 돈벌이 도구였지? 그날 밤 태준은 모든 걸 털어놨다. 어떻게 지은이 그를 유혹했는지, 사업 파산 후 그녀가 보험 사기를 제안했는지, 그리고 나를 헬리콥터에 태워 사고를 위장한 계획. 지은이가. 그녀가 강요했어? 나도 싫었어. 의 변명. 하지만 그의 눈빛에 진심이 스쳤다. 후회. 아니, 두려움일 뿐. 나는 그를 풀어줬다. 가서 연니한테 말해. 내가 나를 만났다고. 그리고 기다려. 내 다음 수를.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지은에게 말했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 애가 살아? 불가능해. 강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몰래 설치한 버그로 그 대화를 들었다. 그녀의 사무실, 그녀의 침실 모든 곳에 내 눈과 귀가 있었다. 기술은 복수의 최고 무기였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의 회사에 출근했다. 비서로서. 그녀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새 비서. 좋아, 일 열심히 해.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일정을 관리하며 서서히 독을 퍼뜨렸다. 먼저 그녀의 주요 클라이언트에게 익명 팩스를 보냈다. 김지은 회장의 비밀, 보험 사기 의혹 증거는 첨부하지 않았다. 그냥 의심의 씨앗. 클라이언트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미팅 취소, 계약 지연. 그녀의 스트레스가 쌓였다. 태준과의 만남 후 그는 변했다. 집에서 나를 피하고 지은에게도 차갑게 굴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지은이가 살아남았대. 지은은 그를 때렸다.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다시 처리해야 해. 그들의 다툼이 내 귓가에 울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균열이 시작됐다. 하지만 복수는 나도 아프게 했다. 밤마다 악몽이 나를 괴롭혔다.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꿈, 언니의 손이 내 등을 미는 느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왜 나일까? 어렸을 때 지은은 나를 보호해주던 언니였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그녀가 달려와 싸워줬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 기억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배신의 아픔은 사랑했던 만큼 깊었다. 어느 날 지은이 나에게 다가왔다. 너 요즘 피곤해 보이네. 집에 가서 쉬어.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만졌다. 그 손길이 떨렸다. 죄책감. 아니, 불안.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응, 그냥. 가족 생각이 나서 가족. 그 단어가 다시 나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 내가 무슨 가족이야? 그 주말, 나는 태준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그의 사무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지은아, 끝내자. 이 모든 걸 그는 울었다. 진심일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태준아, 나 사랑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하지만. 돈이 이 그의 고백이 내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순간 동정심이 스쳤다. 하지만 아니. 그는 공범이었다. 사랑. 그럼 증명해. 지은의 모든 비밀을 줘. 그는 주었다. 회사 장부, 탈세 기록, 더러운 거래들. 나는 그걸 변호사에게 넘겼다. 세무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은의 회사가 조사받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그녀의 외침이 사무실에 울렸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내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했다. 복수의 첫 열매였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그들의 돈줄이 막히기 시작했지만 500만 달러는 여전히 그들의 꿈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다음 단계로.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등을 돌리고 주주들이 이탈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기자들로 둘러싸였고 김지은 회장, 탈세 의혹 해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그녀의 창문을 때렸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말문이 막혔다. 모든 건 오해야.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었다. 태준이 준 장부가 세무서에 제출된 순간 그녀의 운명은 정해졌다. 나는 그녀의 비서로서 더 가까이 다가갔다. 회장님,
커피 드릴까요? 설탕 많이 넣어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검게. 머리가 아파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이 깊었다. 불면증. 나는 알았다. 그녀도 나처럼 악몽을 꾸고 있을 터 하지만 그녀의 악몽은 나 때문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했다. 동시에 슬프게. 태주는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도와줘. 이혼하자.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사랑. 그건 과거였다. 하지만 그의 약점이 됐다. 좋아. 하지만 지은을 완전히 무너뜨려. 그녀의 모든 걸 그는 동의했다. 배신의 연쇄. 그는 이제 내 꼭두각시였다. 어느 밤 나는 지은의 집에 갔다. 그녀의 펜트하우스, 강남의 전망 좋은 곳 우 그녀는 혼자였다. 와인병이 테이블에 굴러다녔다. 비서. 이 시간에 그녀가 물었다. 나는 문을 닫고 들어갔다. 회장님, 이야기 좀 해요. 솔직하게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 지은이. 나는 후드를 벗었다. 내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살아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다가갔다. 강물이 날 살렸어. 내가 날 밀친 그 강물이 그녀는 뒷걸음쳤다. 그건 사고였어. 헬리콥터가 흔들려서 거짓말. 나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짝.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사고. 내 손이 내 등을 밀었어. 태준과 내 계획 다 알아. 그녀는 무릎 꿇었다. 제발, 동생아. 미안해. 사업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 했어. 너도 알잖아.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눈물. 진짜 눈물. 어렸을 때 그녀가 울던 그 눈물 같았다. 나는 주저했다. 가족. 너 때문에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도와줘. 함께 다시 시작하자. 돈은 다 포기할게.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자매해. 그 유혹이 달콤했다. 하지만 기억이 떠올랐다. 헬리콥터 문이 열리던 순간 그녀의 차가운 미소. 아니,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너는 이미 선택했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문을 나섰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지은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내 지시로. 500만 달러 보험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비상 자금을 빼돌렸다. 그녀의 카드가 막히고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회사 직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김지은, 사퇴하라. 피켓이 그녀의 건물 앞에 섰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절망이 내 안의 공허를 채웠다. 하지만 복수는 중독이었다. 더 원하게 만들었다. 이제 법적 타격. 변호사가 움직였다. 살인 미수 고소. 증거는 USB와 태준의 증언. 지은은 체포됐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채울 때 그녀의 눈이 나를 찾았다. 동생아. 왜? 그 질문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냐면 너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시체가 됐으니까. 태주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의 자유는 내 소나기에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사랑해. 다시 결혼하자. 나는 그의 키스를 받았다. 달콤한 독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그를 이용해 더 깊이 파괴할 것. 지은의 재판이 다가왔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동생아, 증언하지 마. 제발. 그녀의 속삭임. 나는 무표정하게 증언했다. 그날 언니가 나를 밀쳤습니다. 살해 의도였어요. 배심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판사가 선고했다. 유죄. 15년 징역. 그 순간 그녀의 비명이 터졌다. 아니야. 동생아, 날 버리지 마.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유. 하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갇혀 있었다. 지은이 감옥에 갇힌 후 세상이 조용해졌다. 뉴스에서는 재벌가 상속녀, 보험 사기살인 미수로 그녀를 낙인 찍었다. 아버지의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고 채권자들이 몰려들었다. 태주는 나와 함께 살았다. 그의 아파트에서. 그는 나를 구원자처럼 대했다. 지은아, 이제 우리 둘이야. 행복하자. 그의 포옹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한 냄새, 배신의 냄새. 나는 그를 용서한 척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밤에 그의 가슴에 기대 잠들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의 다음 단계로 가득했다. 지은은 감옥에서 썩고 있지만 태주는 아직 자유다. 그는 공범.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태준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제안했다. 그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고마워. 결혼 준비 중 나는 그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그는 지은과만 한 게 아니었다. 다른 여자들, 회사 돈 횡령, 더러운 거래. 나는 증거를 모았다. 사진, 녹음, 은행 기록. 복수는 이제 그를 향했다. 하지만 서서히. 그를 사랑했던 나의 일부가 아파했다. 왜 날 배신했어? 어느 밤 나는 물었다. 그는 울었다. 돈 때문이었어. 사업이 무너지면 너도 나도 끝장이야. 미안해. 미안해. 그 단어가 지은의 것과 같았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알아. 하지만 잊을 수 없어. 그날 나는 그의 와인에 수면제를 넣었다. 그가 잠든 사이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회사 서버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다음 날 그의 데이터가 날아갔다. 클라이언트 목록, 계약서 모든 게 사라졌다. 그가 깨어났을 때 공포에 질렸다. 내 파일들이 어떻게. 나는 위로했다. 해킹일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의 세계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그를 비난하고 이사회가 그를 해임했다. 이사님, 무능력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그의 자존심을 찔렀다. 지은은 감옥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동생아,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으면 태준을 봐줘. 그 애는 나 때문에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후회. 진심일까? 나는 답장을 썼다. 언니, 용서할게. 하지만 태준은 안 돼. 그는 내가 아니야. 거짓. 나는 그녀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재판 후 나는 그녀를 면회했다. 철창 너머 그녀의 얼굴은 늙어 있었다. 지은아. 고마워. 사라져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태준이 날 속였어. 내가 맞았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그 새끼가. 분노가 그녀를 되살리는 듯 했다. 나는 속삭였다. 도와줘. 감옥에서 내 연결망으로 그를 무너뜨려. 그녀는 동의했다. 복수의 동맹. 감옥 안에 그녀는 여전한 네트워크를 가졌다. 옛 친구들, 부패한 경찰. 그녀의 지시로 태준의 과거가 드러났다. 횡령 스캔들. 언론이 달려들었다. 전 CEO, 회사 돈 유용, 그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태주는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날 버리지 마. 결혼 취소하지 마. 나는 웃었다. 취소. 아니, 더 크게 하자. 내가 망한 상태로 결혼식 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님들은 속삭였다. 저 남자, 스캔들 난 사람 아니야. 나는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아름다운 신부. 하지만 내 미소는 차가웠다. 의식 중 나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거짓 맹세. 신혼여행에서 나는 그를 버렸다. 제주도의 절벽에서. 태준아, 너도 날 밀었잖아. 헬리콥터에서 그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지은아, 하지마. 하지만 나는 밀었다. 아니, 장난이었다. 그냥 밀치기. 그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포를 맛봤다. 그 후 그는 무너졌다. 술에 빠지고 나를 쫓아다녔다. 제발 돌아와. 나는 무시했다. 그의 삶이 파괴됐다. 직장 잃고 친구 잃고 가족마저 그를 버렸다. 하지만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편지, 태준의 눈물, 그 모든 게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피곤했다. 복수의 대가. 태준의 추락은 완벽했다. 그는 거리에서 빈둥거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옛 동료들이 그를 지나칠 때 비웃음이 터졌다. 저기, 그 CEO 아저씨, 그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 창가에서. 그의 빈털터리 지갑, 찢어진 옷도, 그 모든 게 내 손으로 만들었다. 지은은 감옥에서 나의 동맹이 됐다. 그녀의 연결로 태준의 마지막 자산, 작은 아파트이 압류됐다. 그는 노숙자가 됐다. 한강 제방에서 내가 추락했던 바로 그곳. 아이러니. 밤에 그는 중얼거렸다. 지은아. 왜? 바람이 그의 말을 삼켰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태준아, 아직 살아. 그는 나를 보며 울었다. 지은아, 용서해. 제발. 그의 손이 내 다리를 잡았다. 더러운 손. 나는 발로 뿌리쳤다. 용서. 내가 날 죽이려 했잖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했어. 정말. 예순간 내 눈물이 흘렀다. 사랑. 그 단어가 날 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니. 나는 돌아섰다. 사랑은 죽었어. 헬리콥터에서 그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승리의 맛은 쓰다. 지은의 재심이 다가왔다. 그녀는 감옥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다. 내 돈으로. 나는 그녀를 풀어주기로 했다. 왜? 복수의 완성은 용서가 아니었다. 파괴의 완성. 그녀가 자유로 나오면 태준을 마주치게 할 거다. 그들의 재회. 최후의 고통. 재심에서 나는 증언을 바꿨다. 사고였어요. 언니는 무죄의. 배심원들이 놀랐다. 판사가 물었다. 왜 바뀌었나요? 나는 대답했다. 가족입니다. 용서했어요. 지은이 풀려났다. 그녀의 눈에 감사가 스쳤다. 하지만 내 눈은 차가웠다. 그녀가 나왔다. 감옥 문을 나서며 나를 안았다. 동생아, 고마워.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언니. 함께 우리는 태준을 찾았다. 한강 제방.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 누워 있었다. 태준, 지은의 비명. 그는 눈을 뜨고 그녀를 봤다. 지은. 너도 왔어. 지옥에. 그들의 재회. 지은은 울며 그를 안았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태준은 웃었다. 미친 웃음. 우리. 끝났어.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 광경이 내 복수의 절정이었다. 그들의 사랑, 배신,
후회 모든 게 한 곳에 모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무너졌다. 호텔방에서 내가 괴물이 돼서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슬을 더 단단히 만들었다. 다음 날 나는 그들을 버렸다. 지은에게 편지, 언니, 이제 혼자 살아. 나처럼 이 태준에게는 아무것도. 그는 이미 죽은 자였다. 내 삶은 새로 시작됐다. 사업을 재건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복수의 대가. 새로운 삶, 나는 박수연이 됐다. 작은 컨설팅 회사, 서울 외곽. 과거를 지운 채, 하지만 밤마다 꿈이 나를 쫓았다. 헬리콥터, 강물, 언니의 손에 태준의 울음. 나는 상담사를 만났다. 복수는 끝났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끝나지 않았어요. 나 안에 살아있어요. 지은은 태준과 함께 살았다. 노숙자 생활. 그녀의 재벌 이미지는 사라졌다. 뉴스에서 가끔 보였다. 전 재벌가 상속녀, 노숙 생활.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태준은 병들었다. 알코올로 인한 간경변. 그는 죽어갔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마지막 메시지, 지은아, 미안. 사랑했어. 그의 장례식에 지은만 왔다. 나는 멀리서 봤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태준아. 왜 이렇게 됐어? 그녀의 중얼거림.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의 비극은 완성됐다. 몇 달 후, 지은이 나를 찾았다. 내 회사 앞 동생아. 봐줘, 그녀는 초췌했다. 태준이 갔어. 나 혼자야. 나는 문을 열었다. 언니, 앉아. 우리는 대화했다. 진심으로.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탐욕. 아버지의 그림자. 미안해. 그날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의 일부. 언니, 새로 시작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행복해.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여파는 남았다. 나는 강해졌다.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갔다. 인생은 헬리콥터처럼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날아오를 것이다. 자유롭게. 에필로그. 한강을 걷던 어느 날 바람이 불었다. 살아남았어.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웃었다. 진짜 웃음.